깊은 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당신.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시간에 한 철학자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를 살았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통찰을 남긴 사상가입니다. 니체 역시 잠 못 드는 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두통과 우울, 고독과 고뇌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가 남긴 지혜의 조각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로, 고통은 성장의 전령이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잠들지 못하는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니체는 묻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 자신이 이 말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시력장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만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들이 자신의 철학을 더욱 깊고 예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여겼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을 탐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듯 인간의 정신도 고난을 통해 단련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걱정, 절망감 같은 것들이 실은 당신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한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순간들이 편안하고 쉬웠던 때였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었던 때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듯 우리는 순탄할 때보다는 역경을 헤쳐나갈 때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인내를 기르며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를 정신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고통을 지혜로, 절망을 희망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굴복하여 더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강해집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니체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요.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무엇이든 소중해 보이지만 고통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사랑, 진정한 목표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찬미하거나 추구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고통을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극도의 고독과 병고 속에서 탄생했고, 선악의 저편은 절망적인 건강 상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창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니체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개인의 고유성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자기 자신이 되어라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 중 많은 것들이 비교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내 또래는 이미 이런 걸 다 이뤄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늦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니체는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도 살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니체 자신이 이 철학의 실천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 철학계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헤겔이나 칸트와 같은 거대한 체계 철학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그는 격정적이고 시적인 문체로 철학을 썼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사상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전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동료 철학자들로부터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버맨 CBERMENSCH라는 니체의 개념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초인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을 뛰어넘어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살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무수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사회적 기준들의 허상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선과 악, 성공과 실패의 기준들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치 창조입니다. 기존의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살다가 실패하면 그들을 탓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실패하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위험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보다는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직 고정된 동물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마지막이 아니며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니체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길과 당신의 길은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당신만이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모방품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세 번째 위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생성되는 것은 소멸하지만 소멸하는 것은 다시 생성된다.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잠 못 이루는 이 밤,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강은 결코 같은 물이 흐르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새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을 괴롭혔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만 같았던 문제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어떤 것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요? 니체에게 있어 변화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도 이미 변화의 조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같지 않듯이 오늘과 내일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두렵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는 것은 불안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변화하지 않는 삶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병든 몸, 고독한 철학자의 길, 세상의 몰이에.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철학을 깊게 만드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고통마저도 창조의 원동력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때로 서서히, 때로는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말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이 순간처럼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니체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변화를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해시태그는 네 번째 위로 예술가처럼 살아가라.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니체는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음악가가 악보에 선율을 그리듯 우리는 자신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혹시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나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루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진부해 보이는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회색빛으로 보일 때 니체는 당신에게 예술가의 시각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니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이 모두 당신이라는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인상주의 화가와 사실주의 화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예술가적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술관에 걸릴 그림을 그리거나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음악을 만드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죠. 작은 일상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들이켜는 것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것, 혼자 조용히 마시는 것과 소중한 사람과 나누어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당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음료가 될 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표면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작은 창의성, 작은 배려, 작은 혁신들이 모여 당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니체는 특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술가가 다른 화가의 그림을 모방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예술가라 할 수 없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기만 한다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타인의 작품을 복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예술가적 삶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조차도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나듯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더 소중해집니다. 반 고흐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행복하기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깊은 고뇌와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모두 작품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아픔, 실직의 두려움, 꿈의 좌절, 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작품을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또한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보고 다른 재료를 써보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도전해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평소 가지 않던 길로 걸어보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혀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직 미완성이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해지는 붓질들이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니체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예술가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떤 색깔로 칠해갈지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작품이 시작됩니다. 5번째 위로 웃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웃음을 발명했다. 니체는 의외로 유머의 힘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웃음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며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깊은 밤, 무거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모든 것이 진중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죠. 이런 순간에
니체는 당신에게 웃음을 권합니다. 당신의 고민들을 한번 우스운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니체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웃음을 통해 문제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이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을 10년 후에 당신이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라며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의 한 에피소드가 되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특히 자신의 진지함을 비웃을 줄 아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라며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내가 또 완벽주의에 빠져 있네라며 웃어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웃음은 또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경직된 사고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머러스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코미디라면 주인공은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외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 자신도 자신의 철학에 유머를 담았습니다. 진지한 철학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재치 있는 표현과 아이러니를 사용했죠. 그는 인생의 모순과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웃어넘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아픔이나 상실 앞에서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웃음은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니체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너무 무겁게만 살지 마세요. 가끔은 자신의 진지함을 비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웃음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이자 삶을 견뎌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6번째 위로, 고독은 선물이다. 고독한 자만이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있다. 잠 못 드는 밤의 고독함이 때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너무 크게 들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평온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어둠 속에서 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니체는 고독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봅니다.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니체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용한 밤, 홀로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당신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의 바쁜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동료들과의 대화, TV와 라디오의 소음, 길거리의 차량 소리들. 이 모든 외부의 소음들이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갑니다. 니체 자신도 많은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냈습니다. 스위스의 산간,
마을에서 홀로 지내며 깊은 사색에 잠겼고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자신만의 사색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들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위대한 철학적 통찰들을 낳았습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나요?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당신을 알려주는 단서들입니다. 고독은 또한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 가장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영감이 찾아옵니다. 물론 고독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마저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숙이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SNS, 메신저, 각종 알림들이 우리를 혼자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을 잠시 끊고 고독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 두려움과 상처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의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위로, 운명을 사랑하라. 해시태그 아모르 파티에머 FATI-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철학 중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 이 개념은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는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혁명적인 철학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도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사랑해 보세요.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모르 파티는 흔히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념이나 포기, 혹은 운명론적 수동성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 실패와 절망조차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재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병고, 외로움과 오해, 비판과 냉대를 포함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 그 독특하고 창조적인 사상을 가진 철학자 니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그를 더 깊이 사고하게 만들었고, 외로움이 그를 더 독창적으로 만들었으며, 질병이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과 싸우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런 에너지 낭비를 중단하고 그 에너지를 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조건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외모, 능력, 환경, 심지어 한계까지도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잊고 왔다면 그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빗속을 걷는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나 동료를 만났다면 그들을 통해 인내심과 대인관계 기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큰 차원에서는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질병이나 상실과 같은 큰 고통도 자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거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경험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내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살겠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들까지도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구성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쉬운 철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장면들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위로, 창조자가 되어라. 해시태그 파괴자가 되어야 창조자가 될 수 있다. 니체는 진정한 창조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낡고 제한적인 것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자는 먼저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면 오래된 것이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면 현재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정신적 감옥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에게는 불가능해. 나는 원래 그래.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과거의 경험, 타인의 평가, 사회의 기대, 혹은 자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레이블이고 자신을 가두어 놓은 울타리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부수세요. 당신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가치의 재평가 UMWERTUNG 올러 WERT입니다. 이는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가치들을 다시 검토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과연 당신에게 맞는 것일까요? 당신의 고유한 상황과 성향, 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까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의 기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창조는 거창한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혁신적인 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이전의 게으른 자신을 파괴하고 더 건강하고 지적인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창조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라고만 여겨왔던 상황을 기회로 재해석하거나 장애물을 성장의 디딤돌로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창조입니다. 이전에는 갈등만 있었던 사람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보거나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 자신을 개방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의 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창조자의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날을 창조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자신은 하나의 초안이었을 뿐이고 오늘부터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안전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평범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창조자들은 수많은 실패와 비판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우리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번째 위로, 댄서처럼 살아가라. 인생은 춤이다. 무겁게 걷지 말고 가볍게 춤춰라. 나는 내 발을 가볍게 하고 싶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벼움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가벼움을 의미합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 같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치 춤을 추듯 가볍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춤에 비유했습니다. 춤은 목적지가 있는 이동이 아닙니다. 춤의 목적은 춤 자체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그 순간 자체가 목적이고 즐거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목표를 향해 가는 여행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행복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걸어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잠 못 드는 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니체는 댄서의 이미지를 제안합니다. 걱정과 고민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인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춤을 출 때 우리는 다음 동작을 미리 계획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춤에는 기본적인 패턴과 리듬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음악에 몸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동작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춤을 망치지 않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춤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완벽한 춤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춤의 일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며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와 실패도 인생이라는 춤의 일부입니다. 댄서가 때로 발을 헛디디거나 리듬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시 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숙련된 댄서는 실수를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춤의 일부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시 우아하게 춤을 이어가야 합니다. 춤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빠른 부분도 있고 느린 부분도 있으며 강한 박자도 있고 약한 박자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천천히 쉬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인생을 너무 빠른 템포로만 살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항상 열심히,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춤에서 계속해서 빠른 박자로만 춘다면 금세 지쳐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느린 박자로 여유롭게 춤을 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아한 왈츠를 추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탱고를 추며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프리스타일을 춥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춤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정해진 패턴과 규칙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획일적인 삶을 거부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당신의 성격, 재능, 상황에 맞는 당신만의 춤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춤을 춰보세요.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춤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즉흥성입니다. 미리 계획된 동작들도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과 음악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작들이 때로는 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과 목표는 필요하지만 너무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만 매달리면 삶이 경직되고 재미없어집니다. 때로는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획에 없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을 즐기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새로운 춤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즉흥성이 있어야 인생이 살아있고 역동적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혼자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과 함께 춤을 춥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솔로 댄스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 되지만 파트너 댄스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를 이끌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조화로운 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리드하고 때로는 팔로우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의 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너무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춤을 추듯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견디기 쉬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것도 춤의 일부야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실수를 했을 때도
이것도 춤의 한 동작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인생이 훨씬 더 견디기 쉽고 즐겁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젊을 때만큼 격렬하고 빠르게 춤을 추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이든 댄서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우아함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러 제약이 생기지만 그 대신 인생의 지혜와 여유가 생깁니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춤과는 다르지만 성숙한 나이에 추는 춤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당신만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모든 춤에는 끝이 있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춤도 끝납니다. 하지만 춤이 끝났다고 해서 댄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또 다른 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가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시절이 끝나고 직장 생활이 끝나고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도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의 춤이 끝나는 것이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도 새로운 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춤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춤입니다. 가볍게, 즐겁게, 우아하게 춤을 춰보세요.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모두 당신만의 춤의 일부입니다. 당신만의 리듬을 찾고 당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며 당신만의 아름다운 춤을 춰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춤을 춰보세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세요. 10번째 위로 영원 회귀를 받아들여라. 해시태그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니체의 가장 독특하고 도전적인 사상 중 하나가 영원 회귀 WIDRKUNFT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지금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모든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인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공포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일방향적 흐름으로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위안을 받습니다. 또한 현재의 행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는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는 시간을 직선이 아닌 원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위안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불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괴로운 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니체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만약 이 순간이 단 한 번만 일어나고 사라질 순간이라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 순간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 회귀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이례적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소중한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내 인생이 정확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는 단순히 좋은 순간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냈고 그 경험들 없이는 지금의 당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당신을 성장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의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고통 자체를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를 하나의 시험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가? 를 묻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이 이대로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공포스럽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서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관계에서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성찰하기.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될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기. 역설적으로 영원회귀 사상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으로 여겨지지만 영원회귀의 관점에서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죽음까지도 우리 삶의 완전한 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은 특별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는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상황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적 힘을 기르게 해줍니다.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소중한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 회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반복될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고 살아가세요. 11번째 위로 가치를 창조하라. 신이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니체의 유명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무신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이와 같은 실존적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니체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의미를 만드세요. 당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종교, 국가, 사회, 가족이 정해준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절대적 권위들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 가져온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를 해방의 기회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으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명확히 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치 창조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가 빈 캔버스 앞에서 무엇을 그릴지 스스로 결정하듯이 우리도 삶이라는 캔버스에 무엇을 그려 넣을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타인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치들이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창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당신의 가치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다음으로 그 가치를 실천해 보세요. 가치는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한 번 정한 가치가 평생 불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서 가치관도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피상적인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충만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만들어준 행복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니체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탓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라. 그 창조의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2번째 위로,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잠 못 드는 밤,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싸인 당신에게 니체는 사랑의 시각을 제안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약점도, 실패도, 상처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사랑하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이니까요. 니체가 제시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고쳐주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내가 바라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꿉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어려움들도 함께 극복해야 할 도전이 됩니다. 원망과 분노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렌즈로 보면 같은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배움의 순간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니체는 사랑을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으로 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마음을 여는 용기,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자신의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축하해주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읽으려 하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사랑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구의 안부 전화, 가족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상처들조차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처받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제시하는 사랑의 철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의 총체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하루를 사랑으로 되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두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사랑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니체와 함께 보낸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 못 드는 이 밤이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체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었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